일단 국내 선수 라인업만 봐도 다들 MVP 출신들이죠. 뭐 송교창, 허웅, 이승현 전부 다 뭐 MVP를 거머쥐었던 선수들이고 최준용 선수까지. 그렇죠. 요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KCC가 그토록 원했던 외국 선수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봤을 때 KBL의 뭔가 매력은 뭘까요? 입금이 작고 빠르니까. 네.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다들 약간 분단 국가다, 막 군대 있고 민방위 막 사이렌 울리면 놀라고 막 그러는데 고등학교가 뭐 NBA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드래먼드 그린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중에 최악 아닌가? 네, 매너가 좀 좋지 않고 그런데 실력은 또 아주 훌륭하고 뭐 자유투는 이렇게 던져서 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이고요.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네, 스포츠 썰티타카 농구편 게스트로 역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농구 칼럼니스트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님이신 우리 손대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찬바람 불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너무 덥기도 했었고 또 여름에 워낙 또 이슈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빨리 농구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농구 시즌을 마치고 나니까 뭔가 이게 올림픽도 못 나가고 그래 버리니까 화제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보를 찾고 싶어도 마땅히 정보를 찾을 데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네. 농구도 비시즌에 굉장히 좀 찾을 거리가 많다라는 걸 또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KBL 시즌 개막 앞두고서 주요 팀 상황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레이드에 대한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개막 전에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두경민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바뀌었는데 좀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약간 DB랑 LG 모두 다 약간 아픈 손가락을 좀 처분했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거의 뛰지 못했고 그 와중에 또 트레이드 요청서까지 나돌다 보니까 좀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고 LG 역시나 좀 이관희 선수를 좀 둘러싸고 약간 잡음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좀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양 팀 다 선수를 맞바꿨는데 이게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두경민 선수도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LG에서 좀 녹아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이관희 선수가 워낙 또 경험도 많고 또 노력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DB 선수들에게도 약간 좀 선배로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양 팀 다 약간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LG와 소노의 트레이드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재도 선수랑 전성현 선수를 트레이드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LG는 두경민, 전성현, 또 허일영 선수가 있고 또 심지어 감독도 슈터 출신의 조상현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농구에 딱 부합하는 그런 외곽 위주의 농구를 구축을 하게 됐고 이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LG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아쉽게 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노에서 이제 김승기 감독과 함께 만나게 됐거든요. 네. 네, 김승기 감독과는 안양 KGC 시절에 또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 케미스트리를 또 기대한다면 뭐 서로 윈윈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선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빨리 나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아름아름 넘어갈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 아무래도 SNS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드가 있기 전에 꼭 선수들끼리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약간 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자체가 언제 버튼을 누를 것인가만 좀 남아있었지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판도가 더 재밌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막 그런 것도 있나요? 선수가 막 어느 팀 팔로우 끊고 팔로우를 했다. 뭐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그런가요? 네, NBA 같은 경우 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팔로우를 했다 안 네. 했다로 좀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KBL도 슬슬 그런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재밌어지는데요. 스토리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로 유추할 때가 많고 이 선수가 여기 불만이 있구나라는 것도 팬들도 유추하고 선수들도 유추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사거리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홍보팀 입장에서 약간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팀들의 상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승팀 이제 부산 KCC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선수 라인업만 봐도 다들 MVP 출신들이죠. 뭐 송교창, 허웅, 이승현 전부 다 뭐 MVP를 거머쥐었던 선수들이고 최준용 선수까지. 그렇죠. 요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KCC가 그토록 원했던 외국 선수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KCC에서 뛰었을 때 팀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려놨고 아쉽게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지만 그때의 위력을 좀 기억하는 팬들이라면은 이 데이비스의 합류가
선수가 정말 반가울 수밖에 없고 디온테 버튼, 네. 예, DB 시절에 또 팀을 또 결승전까지 올려놨던 최고의 또 테크니션이거든요. 아마 KBL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농구 우리도 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한 플레이, 폭발력 있는 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어렸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더 성숙한 선수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만큼 동료들도 잘 살려주다 보니까 이 KCC의 올 시즌 농구는 좀 재미와 실속을 모두 챙기지 않을까. 건강만 하다면 정말 아니, 재밌는 농구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용병 2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냐? 그렇죠. 디온테 버튼이 DB 시절에 비해서 뭐 6,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동 능력은 훌륭하고 이 타일러 데이비스는 아마도 KBL 감독들이 가장 좀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예요. 혼자 하지도 않고 팀 플레이도 잘하고 뭐 2대2 게임도 좋고 그런데 이 두 명을 뭐 동시에 쓸 수는 없어도 매 경기 20분씩만 나눴어도 그렇죠. KCC는 정말 물샐 틈 없는 전력이 될 테고 뭐 이대로 간다면 외국인 선수의 유력만 놓고 봐도 KCC가 가장 지금 높은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쉽게 이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토너먼트 가서 바로 떨어진 원주 DB. 원주 DB는 어떤가요? DB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주도했던 이 로슨 선수가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외국 선수를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는데 작년에 소노에서 뛰었던 치나누 오누아쿠라는 센터를 영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정 복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누아쿠 선수 같은 경우는 로슨처럼 막 외곽에서 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안쪽에서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성 감독이 택한 것은 오누아쿠, 김주성, 강상재로 이어지는 트리플 타워의 수비형 농구. 이 부분을 좀 약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득점, 뭐 속공, 3점슛 모두 다 리그 선두권을 달렸다면은 이번 시즌은 실점이나 리바운드 부분 선두를 달리지 않을까, 짠물 농구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누아쿠 선수가 약간 럭비공 같은 스타일입니다. 네, 괴팍하고 정말 좀 약간 거칠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슈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성격을 갖고 유지한다면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DB도 좀 변수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 감독이 오누아쿠를 얼마나 잘 달래고 아우르면서 갈지가 이번 시즌 최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누아쿠가 뭐 NBA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드레먼드 그린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기 중에 최악 아닌가요? 네, 매너가 좀 좋지 않고 그런데 실력은 또 아주 훌륭하고 뭐 자유투를 이렇게 던져서 그렇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김주성 감독이 워낙 또 이런 선수들을 많이 다뤄봤고 그리고 또 코치진이나 또 이 같이 뛰는 선수도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번에 또 새로 옮기는 이관희 선수와의 또 호흡도 기대가 되고 네, 오누아쿠는 뭐 평정심만 찾는다면 네, DB가 추구하는 수비 농구의 중심이 될 수 있죠. 그 외에 주목할 팀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던 LG, 소노 이 두 팀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농구가 이제 3점을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득점 농구, 뭐 수비 농구로 우승하는 팀도 있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LG와 소노는 리그에서 3점을 아마 가장 많이 던지는 팀일 겁니다. 3점을 던진다는 건 또 그만큼 공격 속도가 더 빠르고 또 빠른 공격 속도를 팬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G의 슈터들 또 소노는 김승기 감독이 워낙 또 3점을 또 장려하는 농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도 그 다음에 이정현 이 두 명의 두 이씨가 또 만들어내는 백코트 공격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성적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LG와 소노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팀을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는데 삼성 썬더스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거의 밑바닥을 좀 전전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약간 야심차게 일단 변화를 줬습니다. 김유범 감독이 이제 정식 감독으로 올라섰고 또 이제 FA로 이대성 선수를 영입했고 아시아 쿼터로 구탕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구탕 선수가 줄 수 있는 에너지 레벨, 이 공수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 레벨과 그다음에 기존의 코피 코번이라는 빅맨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난 시즌보다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많은 팀들이 지금 외국 선수를 코번 선수를 겨냥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맨의 덩치 좋고 힘 좋은 선수들을 좀 영입한 이유가 이 바로 코번을 건재하기 위해서인데 이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코번 선수만 잘 살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이 구탕 선수가 조금 더 LG 시절보다는 더 많은 룰을 맞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신바람을 낸다면은 이대성 선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좀 상위 팀들을 잡는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선수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 쿼터 가운데서 이제 가장 주목할 선수는 이제 두 분이 짚어보시기에는 어떤 선수를 짚을지. 일단 저는 아시아 쿼터 선수는 좀 지켜볼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런가요? 네, 유일하게 좀 저는 관심 가는 선수가 이제 저스틴 구탕. 이제 삼성으로 이적한 이 선수가
LG에서는 약간 좀 제한된 롤을 받았다면 삼성에서는 좀 더 많은 롤을 받을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볼 핸들링 역할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구탕 선수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주목하고 싶고요. 다른 팀 외국 선수 아시아 쿼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녹아들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뽑겠다는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전 버튼 선수를 좀 무조건 선수. 추천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KBL 속의 NBA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선수의 개인기 정말 뛰어나거든요. 탄력도 그렇고. 네, 그동안에 NBA로 떠나가 있는 과정에서 좀 큰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녹아들 것 같아요. 오히려 DB 시절보다 더 동료들 많이 봐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농구를 펼칠 것 같고. 저는 숀롱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숀롱. 네, 숀롱은 이제 모비스에서 뛰고 있는 빅맨인데 네. 원래 뭐 게이지 프림이라는 또 좋은 선수가 있고 이 두 명이 또 함께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숀롱 선수는 지난 시즌 일본에서 이현중 선수와도 함께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와 정말 짧게 뛰면서도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고 제가 우연히 뭐 모비스를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칭찬을 하더라고. 과거에 뛸 때보다 훨씬 어른이 돼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삐치고 잘 토라지고 네. 나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감독님은 나를 이거밖에 믿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삐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아이도 낳고 또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코트 안팎에서 굉장히 긍정적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일본에 있었을 때는 일본 당시 감독이 살을 찌워라. 너는 5번으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살을 찌웠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조동현 감독이 살을 쫙 빼고 오라고 했는데 열심히 또 빼고 있고 네. 감독이 원하는 그 스텝을 딱딱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숀롱 선수의 플레이를 워낙 또 좋아했기도 했지만 확 바뀐 숀롱이 어떻게 또 뛸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선수가 봤을 때 KBL의 뭔가 매력은 뭘까요? 입금이 잘 되죠. 빠른 입금. 네. 정확하니까. 네, 입금이 늦는 리그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래요? 입금이 꼬박꼬박 되고 또 가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생활 지원 그 네, 부분이 크겠네요. 일주일 치안도 열흘. 좋고. 어. 네.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다들 약간 분단 국가다, 막 군대 있고 민방위 막 사이렌 울리면 놀라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한 번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쵸. 편하다 그러고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차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한 1년 지난 선수들은 구단에서 지원받은 차를 갖고 이제 편하게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근데 가끔 구단들이 열받아하는 게 떠난 다음에 과속딱지만 수십 장씩 나와가지고 주차 위반, 과속딱지 이런 것 때문에 모 구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 청구도 못하고. 재밌다 이거. 부산이 내야 되니까. 독박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매력이 또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예상 우승팀 그리고 그 이유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저는 한 번 더 가려고 똑같은 팀을 가려고 그러는데 KCC. 네. 확실한가요? 이번에 지지철회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죠? 이번에 잠깐 철회 없이 쭉 가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네, 워낙 멤버가 좋고 네. 같이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냈고 또 게다가 외국 선수까지 강화됐기 때문에 올 시즌은 100%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DB와 LG 중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L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셈마레이가 있고 구탕은 떠났지만 슈터들이 많고 또 KC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승팀이기 때문에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부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확 체질을 바꾼 LG가 마레이 박아놓고 3점 빵빵 쏘는 그런 공격 농구를 통해서 큰일 났네요. 어떡하면 좋냐. 네. 일단 두 분이 이 팀을 주목했다라는 거 요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누굽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이고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이제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풀어본 썰을 토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1일에 손대범 위원의 KCC와 저의 LG가 맞붙는 손대범 위원이 또 굉장히 거친 언사로 메시지를 보내겠죠. 너 때문이다. LG와 KCC 경기를 또 주목하고 싶은데 이게 또 창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KCC가 창원 원정에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0월 27일에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삼성과 SK S 더비를 추천하고 싶은데 KBL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라이벌이 없다, 뭐 스토리라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낸 형성된 라이벌리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서울을 같이 연고로 쓰고 있는 SK와 삼성 간의 대결입니다. S더비라고 불리는데 재밌는 건 이제 승리팀이 이제 그 S더비 승리 깃발을 올려요. 어느 홈구장에서든 간에 SK에서 삼성이 이긴다면 삼성이 SK 홈구장에 승리했다는 깃발을 올리고 SK도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 맞대결 때 본인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SK가 이겼을 때는 삼성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약간 라인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SK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약간 삼성이 약간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김선영이라든지 많은 선수들 얘기하는 게 그래도 S더비 때는 삼성이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난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큰 변화가 있은 이후에 첫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치어리더가 양 팀에서 옵니다. 삼성 원래 홈팀 치어리더만 오시잖아요. SK와 삼성 치어리더 분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합동 공연도 해요. 미괄식이네, 미괄식. 이건 정말로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가장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네. 가장 치아가 많이 보였어요. KBL의 농구 축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S더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좀 평소 보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또 스토리라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날은 직관 가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겠네요. 추천드립니다. 네. 또 많은 농구 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양 팀의 치어리더가 다 오신다는 거를 대부분 모르세요. 이건 이제 농구 학자가 또 말씀하셨으니까 꼭 유념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경기 잘 봤고요.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이제 KBL 24-25 시즌 개막을 앞둔 현재 주요 팀들의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두 위원님들 오늘 방송 어땠나요? 이렇게 하나씩 짚다 보니까 진짜 시즌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설레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더 많이 즐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으로 또 많은 KBL 팬들이 더 유입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NBA에 대해 여러 가지 재밌는 썰을 가지고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